인생을 오래 살아보니 한 가지 사실이 너무도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누구도 아닌 바로 나 혼자라는 진실입니다. 젊을 때는 자식이 평생 곁을 지켜줄 것 같고, 배우자와는 끝까지 함께 늙어갈 것 같고, 친구들은 평생의 동반자처럼 느껴지지만, 세월이라는 이름의 강은 우리가 붙잡아온 모든 것을 차례차례 데려가 버립니다. 어느 날 문득 식탁 앞에 혼자 앉아 식어버린 밥상을 바라보는 순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멀어지고 어떤 약속도 어떤 관계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결국 남는 건 내 그림자와 내 숨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실은 날카롭고 쓸쓸하게 느껴지지만 동시에 우리의 노년을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진실을 외면하면 불행이 되고 진실을 직면하면 준비가 됩니다. 저는 90을 넘기고 나서야 이 단순한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너무 바빠서 나를 중심에 두고 살아갈 여유가 없고, 배우자는 병으로 떠나거나 시간이 앞서 데려가 버립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건강이 나빠지면 자연스레 관계는 흐려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내 곁에 남아줄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 앞에서 오래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자식도, 돈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결국은 내 곁을 떠납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지키는 힘, 내가 나를 일으키는 정신, 그리고 내가 쌓아온 태도만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고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한 조언이나 미화된 경험담이 아닙니다. 세월이 남기고 간 상처, 후회, 깨달음, 그리고 진실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지금 60대든 70대든 혹은 이미 80대를 지나가고 있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삶을 단단하게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노년은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같은 나이를 살아도 어떤 사람은 매일을 불안과 외로움 속에서 버티고 어떤 사람은 홀로 살아도 당당하고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자식의 효도 여부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진실을 받아들이고 어떤 준비를 했는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3가지 큰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첫째는 혼자 살아도 무너지지 않는 6가지 준비입니다. 이 6가지는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노년을 건강하게 지탱하는 뿌리 같은 것입니다. 집이 흔들리면 마음도 흔들리고, 몸을 돌보는 힘이 사라지면 자존심도 무너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남은 시간은 불안으로 잠식되고, 남의 시선에 묶여 살면 삶은 점점 작아집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병이 되고, 배우기를 멈추면 세상에 뒤처져 스스로를 잃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준비는 혼자 남는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과 일상을 부서지지 않게 지켜주는 실질적인 힘이 됩니다. 두 번째는 65세 이후에는 돈을 아끼기보다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이 저축만이 안전이라고 믿지만 노년을 가장 허무하게 만드는 것도 바로 못 써본 돈입니다. 내가 쓰지 않으면 결국 남이 쓰고, 내가 누리지 않으면 결국 기억조차 남지 않습니다. 돈을 쓴다는 건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세월을 스스로 보상하고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병원비로 사라지고 자식들의 다툼의 씨앗이 되는 돈이 아니라 내가 직접 웃고 추억을 만드는 데 쓰는 돈이 진짜 내 돈입니다. 이 주제는 수십 명의 노인들을 상담하며 가장 자주 들은 후회의 목소리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노년에 절대 엮이면 안 되는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외로워서 혹은 습관적으로 혹은 예의 때문에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인연 하나가 노년 전체를 망치기도 합니다. 도움만 받고 은혜는 모르는 사람, 남의 가족사를 퍼뜨리는 사람,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욕하는 사람,
먼저 연락 한번 하지 않는 사람, 정치 이야기로 싸움을 부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남은 삶을 혼란과 상처로 채웁니다. 노년의 평화는 사람을 가려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세 가지 주제는 서로 따로 존재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국 모두 한 곳으로 모입니다. 바로 내 인생을 내가 지키는 힘.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돈에 매달리지 않고, 잘못된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나라는 존재를 단단하게 세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노년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비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힘을 주고 싶고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나이가 얼마이든 삶이 어디쯤 와 있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 마음이 움직였다면 그게 바로 새로운 노년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6가지 준비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당신의 노년이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기둥을 세우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노년을 살아보니 혼자 남는 순간이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게 해주는 힘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소소해 보이는 준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소한 것들이야말로 노년의 뿌리가 되고 마음의 기둥이 되고 삶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혼자 살아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6가지 준비를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6가지는 어느 것 하나 대충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사례와 함께 제가 직접 보고 겪은 경험을 담아 솔직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거 안정성, 즉 내가 마음 편히 머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자연스레 많아집니다. 그래서 집이 불안하면 인생 전체가 흔들립니다. 제가 아는 정할머니는 평생 자식집을 전전했습니다. 여기서 몇 달, 저기서 몇 달, 눈치 보며 살아야 했고 짐도 제대로 풀지 못했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에 일어나 슬그머니 방을 정리하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잠깐 머물다 가야 하는 사람 같아. 이 말이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반면 작은 월세라도 스스로 계약하고 스스로 꾸민 집에 사는 분들은 훨씬 자신감 있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건 크고 화려한 집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내 공간입니다. 두 번째는 자립 능력, 즉 일상생활을 스스로 해낼 수 있는 힘입니다. 밥을 차려 먹고 청소를 조금이라도 하고 약을 챙겨 먹을 수 있는 능력. 사람들이 흔히 나이 들면 누가 돌봐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자립 능력이 있는 사람은 도움받을 때도 존중받고 스스로 해낼 수 있을 때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한번 허리를 다쳐 침대에 며칠 누워 있었는데 혼자 화장실을 못 가는 일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며 몸을 유지하는 게 곧 혼자 살아도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이 됩니다. 세 번째는 죽음을 미리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입니다. 죽음 준비라 하면 많은 분이 무섭고 꺼리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남은 삶 전체가 불안에 흔들립니다. 반대로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면 현재의 하루가 훨씬 단단해집니다. 저는 아는 할아버지가 나는 죽음 준비를 해놓으니까 하루가 훨씬 가볍다고 말하는 걸 듣고 놀랐습니다. 유언장을 미리 정리하고 장례 방식도 간단히 남겨두고 남에게 부담되지 않게 해놓으니 오히려 살아있는 매일이 더 선명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건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준비입니다. 네 번째는 체면을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노인들이 가장 많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체면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초라해 보일까?
혹시 나를 웃음거리로 여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을 쓰고 힘든데도 억지로 꾸미고 고집불통이 되어 스스로를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외모가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자연스러운 흰머리, 세월이 그린 주름, 조금 느린 걸음. 이것들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삶의 흔적입니다. 저는 어떤 할머니가 오래된 가디건에 작은 브로치를 달고 단정하게 입은 모습을 보고 저게 바로 품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억지로 젊음을 유지하는 체면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품위. 이것이 혼자 살아도 꿋꿋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5번째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습관입니다. 나이 들수록 외로움, 서운함, 두려움 같은 감정이 더 자주 찾아오지만 많은 분이 나이가 있는데 이런 말 하면 창피하지 라며 마음을 꽁꽁 숨깁니다. 그러다 보면 감정이 쌓여 병이 되고 인간관계도 멀어져 버립니다. 저는 가까운 지인이 마음을 억누르다가 우울증으로 힘들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표현하지 않는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안에서 상처로 번집니다. 그래서 기쁨은 기쁨대로 말하고 속상한 건 속상하다고 말하고 고맙다면 고맙다고 말해야 합니다. 감정의 표현은 약함이 아니라 삶을 건강하게 지키는 기술입니다. 6번째는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자세입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배운 만큼 노년을 젊게 하는 건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배우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글씨 연습을 하고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는 것. 이런 사소한 배움들이 치매를 예방하고 마음을 활력 있게 만듭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할머니는 80이 넘어서 처음으로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날 찍은 첫 사진을 보며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절대 늙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이 6가지 준비는 당신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식이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이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영원히 지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의 노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6가지는 바로 그 방법입니다. 외로움이 찾아와도 무너지지 않고 어떤 변화가 닥쳐와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아주 현실적이고 확실한 준비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이야기, 65세 이후에는 왜 돈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들어갈 차례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이 오해하고 있는 만큼 제가 본 실제 사례들을 통해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후의 삶에서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노년을 풍요롭게 만들 수도 있고 텅 비게 만들 수도 있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돈을 아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65세 이후에는 돈을 쓴 만큼 삶이 살아나고 웃음이 돌아오며 하루가 따뜻해지는 법입니다. 돈은 모아둘 때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지만 쓰는 순간에만 비로소 내 인생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제가 상담해온 수많은 노인들 중 평생 절약하며 살아온 분들이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돈을 아낀 게 아니라 인생을 아꼈던 거구나. 이 말은 노년을 앞둔 우리가 반드시 새겨야 할 경고입니다. 평생 아끼고 참으며 돈을 모아도 결국 그 돈을 내가 쓰지 못하면 남는 건 불안, 후회, 허무뿐입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평생 검소하게 살며 억대의 돈을 모았지만 정작 본인은 외식 한 번, 여행 한 번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병상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남겨진 돈은 자식들의 다툼으로 흩어졌고 본인이 흘린 땀과 희생은 기억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돈이 많지는 않아도 살아있는 동안 과감히 쓰며 웃음을 남긴 분들의 얼굴에는 나이를 거스르는 생기가 있었습니다. 돈을 쓴다는 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내가 걸어온 세월을 위로하는 가장 인간적인 방식입니다. 65세 이후 살아있는 순간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70세가 넘으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75세가 되면 여행이나 취미 활동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지금 쓰지 않으면 쓰고 싶어도 못 쓰는 나이가 됩니다. 돈은 시간이 있을 때 써야지. 시간이 지나고 몸이 굳어버리면 돈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아끼고 모으기만 하면 그 돈은 결국 병원비로 사라지거나 남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실제로 부모가 평생 모은 돈을 자식이 몇 달 만에 흥청망청 쓰는 경우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남에게 쓰라고 평생 고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직접 쓰는 돈만이 진짜 내 돈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가고 싶던 곳을 가고, 배우고 싶던 것을 배우고, 만나고 싶은 사람과 웃으며 보내는 시간이야말로 돈이 만들어내는 가장 값진 결실입니다. 어떤 할머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안 쓰면 이 돈은 내게 아니구나. 그래서 늦은 나이에 수영을 배우고 문화센터에서 스마트폰도 배우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녔습니다. 주변에서는 나이에 안 맞는다고 말렸지만 할머니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 돈은 지금 웃게 해줄 때 제일 아깝지 않다. 그 말처럼 돈은 쓰는 순간 비로소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썼을 때 남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기억, 추억, 웃음, 따뜻한 마음, 내가 내 인생을 살았다는 감각입니다. 반대로 모으기만 하면 남는 것은 숫자, 걱정, 제약, 그리고 후회뿐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후회는 돈을 못 모은 것이 아니라 돈이 있는데도 못 썼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세월 일하며 모은 돈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쓰기 위해 존재합니다. 돈을 아껴서 후회하는 사람은 봤어도 돈을 써서 후회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쓰고 남긴 추억은 평생을 지탱하고 돈을 쌓다가 놓친 하루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65세 이후 돈을 쓰며 사는 것이 최고의 선택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돈은 나는 살리는 데 쓰일 때 가장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65세 이후에 돈을 쓴다는 것은 단순히 소비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을 버티며 살아온 나 자신의 역사를 스스로 증명하는 행위이며 내가 흘린 땀과 인생의 무게를 의미 있게 마무리하는 마지막 여정입니다. 돈을 쓰지 않으면 그동안의 노력이 숫자로만 남고 결국 그 숫자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곳에서 사라지거나 남에게 상처만 남긴 채 흩어집니다. 내가 상담했던 수많은 어르신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어떤 의미였는지 죽기 직전에야 알겠더라. 이 말은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줍니다. 젊을 때는 돈을 모으는 것이 생존의 수단이었지만 65세 이후 돈을 쓰는 것은 존재의 증명입니다. 돈을 쓰지 못한 사람들은 노년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노력이 마치 지워진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한 할아버지는 40년 동안 공장에서 일하며 억대의 돈을 모았지만 단 한 번도 본인을 위해 제대로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외식 한 번, 여행 한 번 없이 살아온 그분은 병상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기 전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돈을 모은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모아두었구나. 그런데 정작 나는 그 인생을 단 한 번도 꺼내 쓰지 못했네. 그 말은 가족을 눈물바다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누구도 지울 수 없는 가슴 먹먹한 깨달음을 남겼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할아버지는 젊을 때부터 성실히 장사하며 평생 모은 돈을 노년에 아낌없이 자신을 위해 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쓰는 돈은 내 역사의 잉크다. 쓰는 순간마다 내 인생이 기록되는 거야. 그분은 전국을 여행하며 사진을 남겼고 손주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며 웃음을 나눴고 하고 싶던 취미를 배우며 마지막까지 생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가 세상을 떠난 뒤 남은 사람들은 돈 이야기가 아니라 추억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웃음을 남겼는지, 어떤 순간에 행복해 했는지 그 기억들이야말로 진짜 유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돈을 쓰는 행위는 결국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됩니다. 모아둔 돈은 기록이 되지 않지만 내가 쓰며 남긴 순간은 역사로 남습니다. 돈을 쓰지 않으면 내 인생은 숫자로만 남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돈을 쓰면 그 순간은 영원한 장면이 됩니다. 여행지의 햇살, 좋아하는 음식의 맛, 따뜻한 대화, 손주의 웃음.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표식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는 것을 죄책감이나 낭비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그 반대입니다. 몸이 움직일 때, 눈이 또렷할 때, 기억이 선명할 때 돈을 쓰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새로운 것을 경험할 의지도 약해지고 여행을 가고 싶어도 건강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돈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나이가 금방 찾아옵니다. 그러니 언젠가라는 말은 노년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써야 합니다. 오늘 써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써야 합니다. 돈을 쓰는 것이야말로 내 몸과 마음을 살아있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남 걱정으로 돈을 모았더니 남는 건 내 걱정뿐이더라.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해 쓰기 시작하니까 내가 살아난 것 같았다. 이 할머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처음으로 혼자 꽃구경을 갔고, 처음으로 친구들과 여행을 떠났고, 처음으로 자신이 정말 갖고 싶던 코트를 샀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그녀를 다시 걷게 만들고, 다시 웃게 만들고,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돈은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쓰는 순간 사람을 되살립니다. 반대로 돈을 쓰지 않으면 사람은 서서히 말라갑니다. 걱정만 늘어나고 불안은 커지고 하루하루가 무기력해집니다. 통장 속 숫자는 늘어나도 인생의 온도는 차갑게 식어갑니다. 결국 65세 이후 돈을 쓰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쓰지 않으면 남는 건 후회뿐이고 쓰는 순간 남는 건 행복입니다. 내가 쓰지 않으면 그 돈은 결국 내 돈이 아닙니다. 남의 삶을 채우고 사라지고 남의 입에서 소문이 되고 남의 다툼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쓰면 그 돈은 나의 하루를 밝히는 등불이 되고 내가 살아온 세월을 증명하는 기록이 됩니다. 결국 돈을 쓰는 것은 내 노력의 역사에 색을 입히는 일입니다. 회색으로 사라지게 둘 것인지 밝고 따뜻한 색으로 채울 것인지는 오직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돈을 모아둔다고 내 인생이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쓰는 순간에만 내 인생은 살아납니다. 노년에 들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병도 아니고 돈도 아니라 사람에게서 오는 상처라는 사실을 많은 어르신들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젊을 땐 관계가 많아 복잡해 보여도 결국 시간이 흐르면 몇 명만 남게 되고 그 몇 명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노년의 평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고 어떤 사람과 거리를 둬야 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약해지고 정서가 예민해지기 때문에 잘못된 사람 하나만 옆에 있어도 하루가 흐트러지고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반복됩니다. 어르신들 상담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들은 말이 있습니다. 늙어서 잘못된 사람 하나 만나면 모든 인생이 흔들려요. 바로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노년에 절대 엮이면 안 되는 5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친절하고 다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고 인생의 평화를 빼앗아갑니다. 첫 번째 유형은 도움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고마움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부탁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약한 사람처럼 다가오지만 도움을 받은 뒤에는 태도가 달라지고 오히려 당신을 원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감사라는 감정 자체가 없습니다. 내가 도와준 시간, 노력, 금전적 희생을 전혀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정도도 못해줘?
라는 식으로 상대를 소모품처럼 대합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도 줄고 마음도 지치는데 이런 사람을 옆에 두면 노년이 더 피곤해지고 스스로 이용당했다는 자괴감이 깊어집니다. 두 번째 유형은 남의 가족사를 퍼뜨리며 말에 칼을 휘두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표정은 친근하고 말투는 다정하지만 혀는 누구보다 날카롭습니다. 남의 아들 문제, 며느리 문제, 손주 문제를 흥미거리로 만들고 단순한 이야기도 과장하거나 왜곡해온 동네에 소문을 퍼뜨립니다. 노년에 가장 소중한 건 가족의 명예와 평온인데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한순간에 집안의 체면이 무너지고 마음의 상처가 남습니다. 말은 바람보다 빨라서 한 번 퍼지면 되돌릴 수 없고 노년의 그런 상처를 감당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앞에서는 웃으며 잘 지내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험담을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언니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하면서 뒤돌아서면 당신의 행동, 옷차림, 가족 이야기를 흉보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절대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고 물 흐르듯 뒤에서 말을 흘립니다. 주변 사람들 사이에 오해를 만들고 당신을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며 관계를 망치는 데 있어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가 단순해지는 만큼 이런 유형과 가까워질수록 외로움이 더 깊어지고 모임에 나가기조차 싫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 유형은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관계는 유지되지 않고 당신이 챙기지 않으면 아무 연락도 없는 사람. 이런 관계는 겉으로는 오래된 인연 같아 보여도 사실상 한쪽만 노력하는 불균형한 관계입니다. 노년의 가장 아픈 감정 중 하나가 바로 나는 늘 먼저 연락해야만 하는 사람인가 라는 허무함입니다. 나이가 들면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매달릴 에너지도 없고 마음은 상처를 견디기 어렵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당신의 마음을 고갈시키고 외로움을 키울 뿐입니다. 마지막 유형은 정치 이야기로 갈등을 만들고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정치적 의견을 강요하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적처럼 대합니다. 노년에는 조용히 웃고 편안하게 지내야 하는데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대화는 항상 싸움으로 끝나고 모임 분위기는 엉망이 됩니다. 오랜 친구도 정치 이야기를 통해 갈라지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노년의 소중한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일이 너무 흔합니다. 노년에는 마음이 평화롭기만 해도 반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얽히면 마음은 늘 긴장하고 만나기 전부터 스트레스가 생기며 하루가 피곤해집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이런 사람들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노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따뜻한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차가운 사람과는 단호하게 거리두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은 줄어들지만 사람을 보는 눈은 더 깊어집니다.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정말 나에게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내 마음을 서서히 상하게 만드는 사람인지를 분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을 지키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노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내 곁에 남는가 보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지켜내는가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단순해지고 관계는 줄어들지만 그 줄어든 관계 속에서 어떤 이들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노년의 평온과 자유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노년의 지혜란 결국 사람을 정리하고 나를 지키는 작업입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 뒤에서 흉보는 사람, 정치 이야기로 싸움을 만드는 사람과는 과감히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마음을 지치게 만들며 결국 혼자 있는 것보다 더 큰 외로움을 남깁니다. 반대로 연락이 뜸해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 당신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노년은 풍요롭고 든든합니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단 한 명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한 명을 찾기 위해선 무엇보다 먼저 내가 나를 지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남의 인정에 흔들리지 않고 내 만족을 기준으로 삼는 것,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나에게 상처 주는 관계는 망설임 없이 정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노년의 평화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배움의 습관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세상과 연결을 유지하고 하루라도 뇌를 움직이는 일을 해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떠나가는 느낌이 들고 그 순간 외로움은 깊어져 삶의 활력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배우기 시작하면 자신감이 살아나고 마음이 젊어지며 세상과의 거리도 가까워집니다. 배움은 노년의 생명력입니다. 또한 65세 이후에는 돈을 쓴 만큼 하루가 즐거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껴둔 돈은 결국 남의 것이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쓰는 돈만이 진짜 내 것입니다. 쓰며, 웃고 쓰며, 배우고 쓰며 추억을 만들 때 그 돈은 삶을 빛내는 도구가 되고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힘이 됩니다. 돈을 쌓아두는 것은 안전망이 아니라 또 다른 걱정이며 쓰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의 마지막 후회는 언제나 조금만 더 쓸 걸, 조금만 더 즐길 걸 이라는 말뿐입니다. 결국 노년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혼자 살아도 흔들리지 않는 준비를 하는 것. 둘째, 65세 이후에는 과감히 쓰며 하루를 즐기는 것. 셋째,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를 정리하고 따뜻한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 이 세 가지가 완성될 때 노년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가 되고 두려움이 아니라 여유가 되며 버티는 삶이 아니라 누리는 삶으로 바뀝니다. 남은 인생은 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지켜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을 옆에 둘지, 어떤 사람들을 멀리할지, 어떤 순간에 돈을 쓸지, 어떻게 나를 위해 하루를 보낼지,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선택이며 그 선택이 바로 나의 노후를 결정합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지혜가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는 선택에서 오고 용기에서 오며 한 걸음을 내딛는 마음에서 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삶의 중심을 남이 아니라 나에게 두고 내 마음이 편안한 방향으로 관계를 정리하고 내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선택을 하십시오. 노년은 잃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을 더 선명하게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느라 애쓸 필요도 없고 남의 기준에 맞추느라 스스로를 억누를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는 오롯이 나를 위해 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노후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고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고 마음이 행복한 방향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기를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당신의 삶을 밝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꼭 계속 지켜봐 주세요. 당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